조선시대 성곽의 꽃으로 불리는 수원 화성.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수원 화성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돌. 그 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쌓아 수원 화성과 같이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운 석조물을 만들어내는 이들. 중요 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이다. 우리 민족은 빼어난 석조 기술로 수많은 문화유산을 창조해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석조 기술을 전승 발전시켜 찬란한 석조 문화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 이 시대 석장의 역할인 것이다. 불국사를 찾은 이의상. 석조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곳은 그에게 늘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주는 곳이다. 특히 뛰어난 축조 기술을 보여주는 청운교와 백운교는 볼 때마다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작품이자 50년 이상 돌과 씨름해온 그가 언젠가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오래된 과제다. 우리나라 하나일까 이게? 어디 없어. 물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는.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후 배수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구품 연지를 이루어 불국사가 하나의 정토 세계를 나타낸 것임을 보여준다. 돌로 축조된 석조물은 그 견고함으로 다른 문화재보다 긴 세월을 버텨내 후대에 전해진다. 선조들의 작품처럼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주는 석조물. 석장 이의상도 그런 작품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돌을 할석하고 다듬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 매는 큰 석재를 할석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는 공구다. 쇠기는 돌을 나누는 도구로 쓰임새에 따라 그 크기가 다양하다. 망치는 석재를 절단하거나 다듬을 때 쓰는 도구로 정과 함께 짝을 이루어 사용한다. 정에는 할석을 위한 정과 석재 거친 표면을 다듬는 가공정 등이 있다. 도드람 망치는 석재를 정리할 때 쓰는데 표면을 좀 더 평평하고 곱게 다듬을 수 있다. 양날 망치는 도드락 다듬질 후 잔다듬을 할 때 쓰였다. 반면 한쪽에만 날이 있는 터리개는 돌을 깨트려 떨어내는 데 사용했다. 각종 집게는 돌 속에 박힌 쇠기를 빼내거나 연장을 벼를 때 보조적인 도구로 이용했다. 석장에 입문하기 전 대장간에서 일했던 이 의상은 자신의 연장을 직접 벼려서 사용하고 있다. 나를 세우고 있죠. 무뎌졌으니 쓰다 보면 무뎌지거든. 다시 나를 세워야 돼요. 먼저 불씨를 만들고 무뎌진 연장을 불에 달궈낸다. 지금 한
한 사람이 한 3개 정도만 가져오면 되는데, 옛날 같으면 가공할 때나 활성할 때는 교자에다 뒷모드 되면 한 짐 됐어요. 한 30개 이상. 그럼 하루 쓰고 하루 또 버려야 돼, 아침에. 매일 반복을 했어. 벌겋게 달궈진 쇠를 두드리면 조직이 고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벼름질을 통해 보다 좋은 연장을 얻을 수 있었다. 안 들어갔어요. 줘.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해 벼려진 연장에는 다시 날카로운 날이 서게 된다. 정확한 할석을 위해서는 쐐기 구멍도 크기와 모양도 정확해야 한다. 이게 아무게 파는 거 아니라 처음부터 사각을 잡고 나가. 처음부터 사각을 잡고 나가. 위에 저 사각 잡아가지고 내려가면서 이게 뺑뺑 돌아가면서 이게 찍는 거야 이게. 예. 이쪽 들었다 저쪽으로 들었다. 예? 쐐기와 딱 맞아떨어질 수 있게 직사각형으로 쐐기 구멍을 낸 후 쐐기를 바꿔 망치로 일정한 힘을 주어서 때려낸다. 됐어 이제. 할석할 돌이 큰 경우에는 쐐기를 박아 돌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지렛대를 넣어서 틈을 벌린다. 그리고 그 틈새에 돌이나 나무를 넣어 벌어진 간격을 유지하는 과정을 반복해 원하는 크기로 석재를 분리해 나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사용 않고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채석장이 없으니까 큰 바위를 할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회암사지도 이게 크게 쐐기짜리가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적어집니다. 네? 왜 큰 바위를 잡으려면은 깊이 파고
넓어야 되니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오면서 적어진 것이 여기까지 늘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 한 20개, 30개 팠어요. 이게 다 팔려면 며칠 걸립니다. 옛 석조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크기의 쐐기 바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저기는 조그마하게 봤어요. 쇠근육을. 거기는 나무도 박을 수 없고 약간 금은 같네. 그 쇠 박았다는 게 그게 확신이 되는 거야. 그쪽 들어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활석이 된 석재를 가공할 때는 두 개의 수평재를 이용해 중심을 정확히 잡고 먹칼로 선을 그린 뒤 치석에 들어간다. 돌을 안 틀어지게 이걸 제대로 잡아놓고 이제 이걸 따야 돼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치석의 첫 단계는 혹대기, 일명 혹두기라고도 한다. 혹대기는 매와 망치를 이용해 돌에 도드라진 부분이나 모서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털어내는 과정이다. 혹대기가 끝나면 정을 이용한 정다듬을 시작한다. 원래는 이게 마름돌인데 내가 먹줄 놔가 자질 먹줄 탱이에서 먹줄 놔가지고 그래서 거친 정다듬이 들어가고 또 저 고운 정다듬, 중정다듬 있는데 중정까지 가지고 거친 정다듬, 고운 정다듬, 그 다음에 이제 도드락 25는, 64는, 100는, 그리고 이제 잔다듬 2회, 2회, 3회가 있어. 지금은 기계 자르가 기계가 알아버린 게 조그마한 티 하나 없어. 정다듬은 뾰족한 정으로 석재의 표면을 평평하게 쪼아내는 것으로 그 정도에 따라 거친 정다듬, 고운 정다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정에 따라 정의 크기와 모양새도 각각이다. 활성하는 데만 필요한 도구요. 윤모종은. 이건 가공하는 데만 윤모종으로서는 가공할 수가 힘이 들어요. 예. 이 나비정, 3호 나비정으로서 삐뚤어지게 해서 이게 돌이 잘 떨어지고 이게 본래 그 가공하는 연장입니다. 정다듬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는 석재를 도드락 망치로 두들겨서 더욱 평평하게 만드는데 이를 도드락 다듬이라고 한다. 도드락 망치는 양면에 일정한 크기의 돌기가 나 있는 도구로 16 nun, 36 nun, 64 nun, 100 nun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25는 한 번 때리면은 좀 거칠지 않습니까? 그러면 64원짜리 때리면 좀 고와지지. 이게 64원으로 두 번째 때리면 더 고와지지. 이게 도드락망치 5줄이니까 5줄인 게 25원이라고 봐야죠. 5는 25, 25는 또
이거는 이제 8줄이니까 88은 64, 64는. 큰 걸 때릴 때 이거 한 개는 안 빠지면 그 대고 우리 이제 막 큰 망치로 막 때려야 쏙쏙 빠지는 거 그게. 눈이 큰 도드락 망치에서 작은 도드락 망치로 차근차근 다듬질을 해나갈수록 표면은 더욱 매끈해지는데 도드락 다듬 이후 면을 다시 평행선으로 나란히 찍어 다듬는 잔다듬으로 석재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다. 지금 여기가 180이니까 여기까지 180. 아, 그래서 여기까지로 1200 했나봐요. 성곽 수리 복원 작업을 위해 먼저 도면을 검토한다. 평으로 180으로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200, 아까 230이었나요? 석조물 제작에 있어 도면 검토는 기본이다. 특히 문화재급 석조물의 수리 복원을 위해서는 도면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신 여기는 돌 2단 넣어가지고 얘. 아, 계단하고 따라서 이렇게? 예. 계단? 오른쪽 계단. 이게 도면도 이게 제대로 그린나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스케일로 재봐야 하는 거예요. 예. 이때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면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다. 도면을 완벽하게 검토한 후에는 현장 답사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현장인 남한산성을 찾았다. 석재의 재질, 가공 상태, 축조 방법 등을 살피기 위함이다. 성벽 둘레가 약 8km에 달하는 남한산성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보수 정비가 시급한 부분이 많다. 성곽의 높이는 낮은 곳이 3m, 높은 곳은 7m에 달하는데 여전히 야무진 짜임새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성벽과 여담 대부분이 훼손된 것도 상당하다. 맞떨어져. 응? 이건 시공불량이야 이게. 어떤 거? 세 개가 맞떨어지지? 이게 맞떨어지면 보기도 흉하고 힘을 못 받는 게 하나의 원인이야. 성곽을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돌을 가공하고 쌓는 기술뿐 아니라 돌의 재질부터 축성법까지 이론과 실기에 두루 능해야 한다. 이번 남한산성 보수 및 정비 구간은 동문에서 장경사까지 36m 구간이다. 성곽 보수를 위해서는 정밀한 해체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산성의 경우 지형적 어려움이 있어 다른 작업보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한다. 성곽 해체 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기구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현대 크레인과 비슷한 원리로
통나무를 교차해 밧줄로 묶은 후 도르래와 조종 줄을 이용해 무거운 석재를 들어올리는 것이다. 규모가 큰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제각각 역할을 분담하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한 번 더 가면 위만큼 위에 내려봐. 따라서 지휘를 맡은 석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천천히. 또한 설치 시 통나무의 높이가 높아지면 석재의 이동거리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너무 높게 설치하면 자칫 부러질 위험도 있다. 해체할 때는 그 성벽 상태에 따라서 그 낱말을 다 매겨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만약에 하나가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깨졌다면 그 체크를 해서 그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다가 보충시켜야 돼. 돌을 운반할 때 예로부터 많이 사용하던 목도. 목도는 밧줄에 묶인 통나무를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줄 빼고. 성곽을 해체해 목도로 면석을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돌마다 고유 번호를 매긴 후 이동해야 한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네 사람. 그러면 4목, 둘이면 2목, 6목, 8목, 10목 이렇게 나와요. 짝수 볼 수가 없어요. 여기도 뭐 이 정도 더 해체가 됐을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것을 해체를 안 돼요. 응? 우리 선조들 한 것을 그대로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해체라 했는데 밑에 띠가 깨졌다 하면은 이상했다면 더 검열 더 잡아가 더 해줘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엄청 잘 남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섯 개가 몰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개 몰렸네. 이게 평양성의 육축 방법이야. 돌 규격이 똑같아. 비슷해. 이 돌 하나가 6개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빼내도 이런 데서 하나 빼내도 이게 여기까지 걸쳐야 되거든. 이거 하나 빼내도 안 무너지는 거지. 지겨우시고. 됐어. 작은 돌들은 등짐이나 지게를 이용해 운반하는데 돌을 안전하게 지고 또 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자칫 방심하거나 균형을 잃을 경우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요. 보자마 맞아. 이렇게 가요. 그래 이것도. 아니 가만히 같이 가 같이. 그래 이쪽으로. 한번 약간 들어. 그리고 들어가야 들어. 이렇게 딱 들어가. 이쪽. 자, 들어. 됐어? 일어나시고. 자, 누워. 돌을 잡으세요. 숙련된 기량을 가진 석장의 경우 돌을 지고 내리는 간단한 작업에도 몸놀림이 가볍고 리듬감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곽을 쌓을 때도 해체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축성 방식을 그대로 살려 쌓는다. 또한 해체시 면색에 매겨놓은 번호를 맞춰 차근차근 다시 쌓아나간다. 살짝 들고. 너 방황이 잘못됐다. 조금 틀리긴 조금 빼고. 도사들이 차트기 오는데 조금 나. 쌓을 때는 아랫면석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틀어진 곳은 돌을 놓으면서 현장에서 바로잡는다. 이건 또 빼야겠지? 면석의 아귀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돌의 일부분을 치석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짜 맞추듯 정교하게 쌓아나가야 하므로 성곽쌓기의 경우 풍부한 현장 경험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된 복원이 가능하다. 의자 놓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채우고. 기존 틀이요? 기존 틀은 꼭 세워야 돼요. 네. 그 혼자 가면 맥국에 무한나 그 예상을 짰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성곽 쌓기를 할 때 석재를 수직 방향으로 쌓기보다는 퇴물림 쌓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틀을 올바르게 설치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성곽의 기본 고조는 기단석과 면석, 석재 등으로 쌓아 올린 성벽과 총안과 타구 등이 어우러진 여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곽의 원형을 유지하며 복원하기 위해서는 작업 도중 수시로 설계 도면을 보면서 달라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석재를 새로 다듬어 쓸 때에는 예전에 쓰였던 부재와 크기와 재질이 같은 석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듬는 방식도 같아야 한다. 성곽의 면석을 쌓을 때는 중간중간 면석의 길이보다 긴 심석을 넣어줘야 오랜 세월 원형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심석이라고 중간중간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이건 한 900에서 1m 정도 되는 거. 그래야 그 힘을 받거든. 응? 왜냐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4m다 5m 하면은 지금 현재 옛날 쌍은 전부 다 뿌리가 짧아요. 평균 뭐 300에서 500 미만이라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설계할 때는 심석이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응? 오래 지탱하기 위해서. 면석은 수평 방향으로 한 단씩 쌓아가는데 이때 면석과 심석 사이사이 뒤채움을 잘 해야 한다. 길게 넣어줘야 돼, 이렇게. 길게 넣어줘야 힘을 받는 거예요. 자, 1m. 1m 한 10 정도 나가네. 본래 1m로 나와 있어. 이게 이제 중간중간 하나씩 봐가지고 돼 있어.
애기를 힘을 엄청 받는 거지. 그래서 심석이야, 심석. 뒤체음을 차례 넣는 것은 성곽사키의 핵심 중 하나다. 뒤체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중량 때문에 면석을 밑으로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뒤체음을 할 때는 돌과 돌이 생선 비늘처럼 잘 물리도록 해야 한다. 저 지게 바닥에 다지 바닥에. 저 지게 보소. 성곽을 쌓는 속도는 매우 더디다. 면석과 심석을 고르게 쌓은 후 적당한 크기의 돌로 뒤체음을 해넣는 과정을 한 단 한 단 반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냥 붙여놔. 여기만 쳐놓고. 납작 쏘건데. 거기 잔도를 추내고 큰 놈 이렇게 쭉 나와야지. 에? 여기 이거 걷어내고 위에 질 저 잔도 쳐. 특히 남한산성처럼 면석의 크기가 크지 않은 성곽의 경우 심석과 뒤체음 과정을 빈틈없이 해야만 성곽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여기는 그전에 살아있던 거고 위에 올라가면 다 잡았죠. 예? 자 이게 수평으로 이게 경사가 됐다 해서 경사라고 이렇게 쌓아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수평을 만들어줘야 또 이 지대에서부터 그게 만들어줘야 정상이에요 그게. 예. 중요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 100%는 못 따라갈 망정 옛날 것을 80% 이상 따라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 옛날 맛이 나지. 뭐 학도도 고치면 그게 그 옛날 맛이 안 나잖아. 지형에 따른 축성 방식의 차이도 눈여겨봐야 한다. 산악지대에서는 성벽의 외면만을 돌로 쌓는 편축 방식을 주로 이용했다. 반면 평야지대에서는 성벽의 내외면 양쪽을 다 같이 돌로 쌓는 협축을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남한산성에서는 곳곳에서 이 의상이 지금까지 보수하거나 복원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밑에 부분은 본래 성곽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돌이 이제 전부 다 어디로 뭐 반출은 안 됐겠지만 세월이 오래 갔어 돌 남아있지가 않아요. 밑으로 다 굴러가고 어쩌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샅샅이 설계하기 전에 뒤져가지고 돌이 어떻게 있다, 어디서 채취해다 써야 된다, 이런 것들도 방침이 있어야 돼. 이 의상이 복원한 구간을 살펴보면 기존 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역사적 자료로서 소중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 높이를 따라서 한태로 몰 수도 있겠지만 돌 높이에서 하나씩 부러우게 넣어준 거지. 야, 이렇게 그전에는 저기 구제가 저렇게 있었다. 어? 문화재인 성곽의 보수는 가능한 한 옛것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존 성벽을 쌓을 때 쓰였던 부재는 작은 돌 한 점이라도 살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이제 오래돼서 그렇겠지만 귀들이 없어요. 어? 나무도 가면 이렇게 귀가 안 서는 거예요. 이게 그 모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귀를 다 접었어. 새로 다듬은 면석이나 심석을 쓸 때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가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보수를 한 곳일지라도 옛 성벽과 비교했을 때 튀거나 거슬리는 부분이 별로 없다. 거친 듯 자연스러운 정자국도 그대로다. 남한산성에는 26개의 수구가 있고 수구 아래쪽으로 산의 능선을 따라가며 배수로가 있다. 물 처리를 제대로 안 잡아주면 성곽으로 딸리면 성곽이 위험성이 있는 거지. 이게 그 옛날에도 그렇게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많이 이제 그 메꿔졌으니까 흔적이 안 나타나지. 성벽 밑에 있는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넓고 얇은 박석을 깔고 강회 다짐을 한다. 이게 이제 돌이 이 박석인데 박석이라고 그래요. 박석이라고 그러는데 문화재 언어야. 이걸 턱이 지면은 그 나무 잎사귀나 이렇게 걸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안 걸리게 주로 그걸 위해서 이제 놓는 거지. 배수로와 함께 회광로도 정비했다. 회광로를 따라 성벽 주변을 걸어보는 이 의상. 눈으로 보고 몸으로 확인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한다. 아니, 성박은 내가 주로 많이 했는데 한 30년에서 40년 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 큰 하자 없이 뭐 어디서 무너졌다 이런 것을 못 들었으니까 그게 하나의 제일 내 보람이고. 우리나라 산성 중
가장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남한산성. 이 의상은 지난 수년간 남한산성의 수리와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석장 이 의상은 옛 장비의 제한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무거운 성도를 상하로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사용했던 이 전통 장비는 남한산성 작업 때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재현해냈다. 얼레를 돌려 줄을 감으면 큰 석재와 같은 무거운 물건도 들어 올릴 수 있는데 현장에서 기구 마련이 쉬워 아직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탑을 해체한다든가 탑을 틀어진 걸 잡는 건 우리 말로는 순수히 드잡이라고 그래요. 드잡이. 예, 드잡인데 작동 원리가 우리가 두 기둥을 길게 큰 걸 높이 쓰고 그러면 든든한 거 높이 쓰면 3m도 올라가고 3m도 올라가고 예. 그 기둥을 길게 쓸수록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원래는 4명이 함께 돌린다. 올리시고 오이샤 이게 안 넘어가네. 오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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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를 돌리는 사람 외 몇몇은 강목을 지탱하는 줄을 잡고 있다가 석재가 들어 올려지면 줄을 밟고 앞으로 나가면서 석재의 무게를 버틴다. 밀어 거기 네가 밀어. 그러면 한 가지 천천히 밀어야 돼. 네가 밀어. 가져 좀 들어요. 좀 들어. 전통적인 석재 운반법인 목도도 옛 방식대로 재현했다. 놓고 마지막으로 재현한 장비는 말바퀴 틀. 그 말 박는 것을 내가 13살인가 4살 때 그걸 내가 같이 했어요. 요즘 말 박는 것은 남한산성하고 이천에 지성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집안이 약해서 거기 받고 그거 이걸 묶어놓고 묶어놓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가야 된다. 보자. 오케이. 이따 와. 어이 차라. 살짝. 살짝. 처음에 박을 때는 살짝 놓아. 나가요. 얼얼 상사 뒤야. 저기서 말바퀴 틀 역시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기구로 우두머리 석장이 다른 석장을 지휘하면서 추의 위치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한다. 못하네. 발바닥이 나부르쳤네. 얼얼 상사 뒤야.
힘껏 땡기소 얼얼얼 상사뒤야 얼얼얼 상사뒤야 저기 서 있는 아주머니 막걸리 한잔하세. (1942년생으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석장 이의상은 가세가 기울면서 13살 나이에 현장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내가 석공일은 내가 지금 현재 본 나이로서는 68이니까 석공일 시작한 지는 나 16세 시작했고 그 전에도 나 13살 먹어서부터 이 현장만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날. 대장간 일을 배우고 있던 그는 유능한 석공인 이재만 선생을 만나 석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재만 선생을 따라 서울로 올라온 그는 타고난 눈썰미와 노력으로 누구보다 일찍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그때만 해도 그 전에 그분은 일제시대 일을 배우기 때문에 채석장이나 이거 활석 또 큰 바깥에 있는 그 난석 큰 바위를 직접 활석을 해서 자기가 직접 절구통도 만들고 비석도 만들고 상석도 만들고 이런 것을 내가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돌에 있어서만큼은 욕심과 의욕이 넘쳤던 이 의상은 이후 문화재 공사를 도맡아 하던 강성규 선생을 찾아간다. 그리고 수년간 일에만 매달린 결과 전통 기법을 완전히 익히고 널리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국보인 봉감모전 5층 석탑과 울진 봉평 신라비 등 수많은 석조 유산이 그의 손을 거쳐 완벽하게 보수 복원됐다. 특히 성곽의 보수와 해체 복원에는 독보적이라 할 만큼 뛰어난 기량을 발휘. 지난 2007년 9월 중요 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석장 같은 분은 참 성곽을 많이 수리를 하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 많은 경험이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원래의 방법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석조물 중 특히 정암사의 수만호탑은 가장 애착이 가는 문화재 중 하나다. 그 돌 재질은 수마루탑은 우리 그 술돌 낫가는 그런 돌이 재질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지리학자 박사하고 같이 산 여기저기 며칠 헤매가면서 그런 돌을 채취해서 그걸로 했다는 게 참 제일 어려웠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성곽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수원 화성의 보수 정비에도 참여했다. 수원성은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어깨바지를 많이 파가지고 수원성을 쌌어요. 이런 호물 판 게 기역자나 니은자 파는 것이 우리말로는 어깨바지 많이 팠다.
전통적인 축성술의 장점을 살린 안정된 축조 기법으로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낸 수원 화성은 그에게 늘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곳이다. 요즘 그가 주로 머물고 돌보고 있는 유적은 회암사지.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지만 역사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당시 석조 기술의 높은 기량을 보여주는 절터를 손수 정비한다는 보람이 더 크다. 그러나 그가 가장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은 전통을 계승할 후계 양성이다. 뜻을 같이 하는 40여 명의 전수생들과 현장에서 동거동락하며 할석에서 시공까지 석장의 전통 기능을 보존 전승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 가지에서 일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천천히 해서 뭐 일은 빨리 하지 말라고 하고 완벽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게 저희들 작업은 좀 쉽게, 선생님은 옛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돌을 하나 우리는 좀 쉽게 해서 앞면이나 이런 까게 만들어 갖고 하고 싶지만, 선생님께서는 이건 아니다, 자연스러운 자연 그대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작업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70이 다 됩니다만은 그 후계자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내가 몇 년 있다 죽더라도 어디 가서 내 있는 기능을 후계자한테 제대로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 의상의 가장 큰 고민은 현장에 젊은이가 없다는 것. 다행히 큰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며 함께 일하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대물림을 하면 좋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직 조금 많이 미숙하거든요. 아버님처럼은 뭐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쪽 길로 계속 나가고 싶어요.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돌과 씨름한 50년.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 돌은 평생 내 애이라고 봐야지요. 왜? 그걸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지금 와서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전통 석조 제작 과정은 한편으론 더디고 고된 작업이다. 그러나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는 이 시대의 노석장은 남은 세월 여전히 돌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